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올해도 약의 오남용 없는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네. 청취자들께도 덕담으로 인사하시죠.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한 해는 먹는 약이 늘어나지 않도록 네, 더 용량이 늘어나거나 개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 건강한 출발을 위한 조언. 어떻게 독감을 좀 잘 피해가야 할 텐데 말이죠. 네, 12월 말부터 굉장히 독감 환자가 늘어났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퍼져서 저한테도 갑자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독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감기하고 다르거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B형, C형 그리고 거기에 따른 I형들까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플루라고 줄여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감기는 굉장히 원인 바이러스가 많아서 200여 종이 넘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등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입니다. 네. 근데 독감하고 감기는 이게 걸려보신 분들은 아세요. 차이가 확 있어요. 정말 열이 굉장히 고열이 나고요. 이 고열이 예전에는 열이 좀 나면 해열제 먹으면 괜찮았는데 했는데 그 해열제를 잘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근육통이 굉장히 심해서 어른들은 그래도 몸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 표현을 못하니까 축축 늘어져요. 고열과 근육통이 심하군요. 네, 그런 아주 감기랑은 이렇게 딱 구분은 못하지만 감기도 심하면 고열이 있고 근육통이 생기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뭔가 양상이 다른, 예전하고 나이가 다른데? 라고 느껴지는 좀 심한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독감은 같이 생활하는 집단에 빠른 속도로 확 번지기 때문에 이 집단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면역력이 약한 분들, 만성질환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특히 어린이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학교에서 독감 환자가 발생하면 완치될 때까지 학교에 못 나오게 하거든요. 그렇게 번지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요. 독감 예방접종 맞았는데 걸렸다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이거는 독감 예방접종이 모든 독감을 다 예방해주고 안 걸리게 해주는 건 아니고요. 미리 군사훈련, 미리 훈련을 해둔 상태이므로 맞으신 분은 그래도 좀 덜 힘들게 이겨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독감으로부터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혹시 네. 걸리더라도 덜 힘들게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독감이 의심될 때 되도록 빨리 검사하는 것도 덜 고생하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처에 독감 환자가 발생했었으면 바로 의심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근처에 학교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 중에 독감 환자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까 같은 특이한 증상 때문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독감 확진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합니다. 근데 임신 진단 키트하고 비슷한 키트로 검사를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확진이 나오는데 2, 3일 걸렸는데 최근에는 한 10분에서 15분 만에 결과가 판정이 됩니다. 비인두라고 이제 코 안쪽으로 기다란 면봉을 넣어서 이렇게 채취를 한 다음에 시약에 딱 넣고 이렇게 해보면 독감이다 아니다 이게 확정이 나는데요. 문제는 이게 양성 예측도는 92%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독감에 걸린 사람이 걸렸다라고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음성 예측도는 3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독감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예. 전 독감 아니래요. 검사해봤더니 아니래요. 그런데도 독감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낮은 거죠. 그렇죠. 음성 예측도가 좀 낮아서 이게 100% 이 검사만 믿을 거는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이 임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독감 치료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근데 가급적 빨리 검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으면 이 바이러스가 복제하고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검사를 하고 치료를 시작할수록
질병에 의해서 힘든 것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앓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합병증도 훨씬 덜 생긴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간이 48시간이에요. 48시간이네. 예, 그래서 이틀이니까 사실 고열이 난다, 근육통이 난다, 주변에 독감 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 보시는 게 좋죠. 네. 독감이 의심될 때는 일단 또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독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독감 치료제가 많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약이 먹는 약, 그다음에 흡입하는 약, 주사제까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분으로 따지면 3가지고요. 먹는 약은 제너릭이라는 약이 나와서 사실 여러 회사에서 만든 약의 상품명으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가 성분명으로 알려드리면 오셀탈미비르라는 약이고요. 이게 96년도에 개발됐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독감 치료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1996년도에 개발됐고 지금 이제 현재 뭐 30ml, 45ml, 75ml 정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약제로 나와 있고요. 이 약은 생후 2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사용 가능해서 성인까지 모두 쓸 수 있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독감 치료제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에요. 네, 신생아에게도 쓸 수 있군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캡슐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한테 그 용량에 맞게 약을 이렇게 나눠서 캡슐을 까서 이제 디바이드, 용량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이제 투약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캡슐제일 때는 약이 굉장히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랬군요. 먹고 토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너릭이 나오면서 요즘 약이요, 맛이 좋아지 물약까지 나왔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먹이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예. 자, 이런 먹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나미비르라고 해서 흡입하는, 흡입제라고 아시나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네. 가루로 되어 있고 들이마시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7세 이상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흡입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네. 쓰는 걸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한 번 주사 맞으면 괜찮아져요 하는 1회 주사요법인 약이 있습니다. 테라미플루라는 약인데요. 정맥 주사로 단 한 번 맞으면 돼요. 네. 그러니 먹는 약은 5일 동안 먹어야 되는데 한 번 주사면 너무 편안하잖아 라고 좀 권해드리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이전까지는 성인에서만 썼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을 못 쓰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2세 이상 할 수 있도록 적용증이 좀 확대됐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럼 왜 성인만 썼지? 아무래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됐던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 해 주사니까 너무 편한데 비용이 한 10배 이상 더 비쌉니다. 10배 이상 비싸군요. 네, 비쌉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오세타미비르라는 약이 한 이제 15년 정도 아니죠. 20년 정도 사용됐는데 예. 이 약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된다라는 이제 보고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약이 참 어려워요. 약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은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이 약에 안 듣는 바이러스가 출현되면 쓸 약이 없어지는데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신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로 발록사비르라는 약이 나와서 타미프루 내성균이라든지 독감 A형, B형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임상 실험까지 하고 있고요. 예. 경구용 약으로 되어 있어서 미국의 FDA 승인은 받았는데 요 약 역시 1회 복용만 하면 되고 네. 오세타미비르가 가지고 있었던 부작용을 좀 줄였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약이 나오면 기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우려도 같이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안에는 한 번 먹는 약도 제가 다시 소개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신약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계속 진행 중이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일단 현재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이 먹는 약이죠? 네, 맞습니다. 오세타미비르라는 약이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제가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처방받으신 분이 100만 명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많군요. 독감 환자도 굉장히 많았고 예. 약 먹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하루 2번 5일간 복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간격으로 5일간 복용을 하고요. 이 약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우리 몸에 들어와 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복제를 하거든요. 네. 증식하는 것과 얘가 터져나가는데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약은 복제해서 내 몸에서 더 바이러스가 안 생겨. 그리고 얘가 바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니까 내가 더 옮기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일까지 끝까지 약을 다 먹게 하고요. 이 바이러스의 복제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48시간 이내 접촉하고 48시 이틀 안에 빨리 병원을 가시고요. 치료를 빨리 시작하세요. 라는 게 뭐냐면 복제와 확산을 막으려면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독감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빨리 병원을 가셔서 약을 처방받고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아프고 고열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 약을 먹으면요. 이틀이나 3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몸이 괜찮아집니다. 다들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안 났던 것이 싹 가라앉았어요. 열이 딱 내렸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맞아요. 이게 5일까지 먹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틀 먹고 3일 먹고 남은 거 이틀 안 먹으면 안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게 지금 복제와 확산을 막는다 그랬잖아요. 올 끝까지 다 드셔야지 나는 나아졌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게 예. 퍼져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얘는 꼭 5일간을 끝까지 다 챙겨 드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언제나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위험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독감 치료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예. 뭐가 있었냐면요. 독감 치료제를 주사 맞은 10대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이게 19년 4월 달에 있었고요. 18년 겨울, 작년 겨울쯤에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을 발견한 중학생 사건도 있었고 네. 고등학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이런 뉴스가 한번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무서운 약을 제가 어떻게 먹어요? 또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 약을 어떻게 먹여요? 혹시나 그렇죠? 네. 우려감에. 너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정말 이 부분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항바이러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위장장애예요. 먹고 나서 메스껍다, 속이 울렁거린다, 토할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 이건 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다른 약을 쓰기도 하고 뭐 식후에 드세요 또는 소화에 관련된 약들을 같이 쓰면서 약을 끝까지 복용하도록 이렇게 격려를 하고요. 정말로 나는 도저히 약을 못 먹겠어요. 이때는 이제 약을 바꿔야 되지만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가장 흔하고요. 네. 그런데 어떤 게 있냐, 정말 매우 드문데 악몽을 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선망이라 그래서 이렇게 남들은 안 보이는 게 보인다던가 순간적으로. 아니요, 그게 드문드문 이렇게 약을 먹는 동안에 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본인은 몰라요. 예. 근데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나한테는 안 보이는 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리고 말이 많아지는데 예. 그다음에 악몽을 꿨어요. 그다음에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게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흔히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부작용이 그 사례가 보고되어 있고요. 사실 근데 이게 이 약 때문인지 예. 아니면 독감 자체가 이런 증상을 유발한다라는 보고도 있거든요. 고열이고 온몸이 아프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독감 자체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한데요. 이게 흔하지 않지만 보고된 건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이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에 걸린 환자를 적어도 이틀 동안은 혼자 있게 두지 마세요. 네. 누군가 같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창문하고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잘 잠그세요. 걸쇠를 걸어두세요. 또는 이렇게 문을 좀 잘 잠궈두세요. 이중 잠금 장치가 있으시면 하세요.
그다음에 혹시 이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지 면밀히 좀 관찰을 해주세요. 네. 라는 요 3가지를 특별히 부탁을 하고요. 이게 사용설명서상의 유의점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약을 투약하시는 약사 선생님들이 다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자를 이제 혼자 두지 말라는 거죠. 혼자 두지. 근데 제가요, 이 내용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가서 학생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네. 부모님들이 또는 옆에 보호자가 너가 약 먹는다고 옆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같이 방에 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부작용이 흔한 건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호자가 환자와 함께 있어야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